네, 이종기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중국 차이나 사이언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로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시로 한국도 출장을 와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변리업을 하고 있다?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회사 소개와 함께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 변리사로서 이제 중국 특허 법인에 이제 소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중국 변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중국에서 이렇게 뭐 대리 업무를 한다든지 실무는 못 합니다. 다만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제가 중국 사무소에 취직을 했고, 중국 사무소에서도 우리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좀 중시 여겨 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채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주 업무가 상표는 제가 뭐 실무적인 일도 좀 하고 컨설팅도 하지만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장 개척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저희 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이런 질문 해봅니다. 한국 상표를 도용하는 뭐 중국의 짝퉁 상표 건절에도 좀 힘을 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특허청에 있을 때 상표 심사관, 심판관을 했기 때문에 네네. 또 1년 반 정도 있으면 중국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중국 상표 실무도 어느 정도 좀 익히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신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래 관심을 가지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이종기 변리사님은 심사관으로서 저희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기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됐는지 꼭 궁금해집니다. 실은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 2년 반 정도 유학을 갔다가 특허청 돌아와가지고 이제 계속 중국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2017년도에 중국 특허청 파견관으로 1년을 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2017년도에 제가 본 중국은 제가 유학했을 때의 중국이랑은 완전히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고 IP 시장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중국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중국 로펌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네. 한국에 돌아오면은 나름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 오브 데미지만은 네. 북경에는 한국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요. 언니 변리사가 없다. 네. 기소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의 뭐 저게 레드오션은 아니고 맞습니다. 블루오션이네, 그죠? 블루오션, 네, 블루오션. 그렇군요. 자, 중국은 그 짝퉁 대국이라는 또 오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특허 관련해서는 뭐 또 출원은 또 세계 1위를 또 차지하고 않습니까? 압도적이죠. 예. 그런 지식재산 강국이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 변리사로서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으로 진출한 거는 굉장히 그렇네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 중국 가서 변리업 할 거야 했을 때 주변에 뭐 반대 같은 건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쭉 근무를 해오면서 야, 중국 시장이 정말 내가 도전하기 잘했다라고 느꼈을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중국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네네.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반대를? 저희 둘째 아들. 아, 둘째 아들이 이제 중3이었는데 네. 걔는 그 당시 중3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렇겠네요. 북경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북경으로 가는 당일날 방문근은 장구가 안 나와가지고 그날 귀국 비행기 못 떴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 이제 둘째만 반대를 했고 네. 저희 아내도 나름 중국을 좋아했고 네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사실 반대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이 남고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작년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50세계 기업의 50세계 중소기업의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저희 사무소에서 맡아서 했는데 네네. 지금 53건 중에서 51건 결과가 나오는데 다 이겼어요. 아마 53건 전체 다 아마 100% 승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중국 사무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들내미한테 실망을 느꼈다가 지금은 아들내미 어떻습니까? 뭐 아주 지금 뭐 좋아합니까? 아주 남자니까 친구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가서 새로운 친구 많이 사귀어가지고 지금도 전혀 이야, 폭로가 많이 생겼군요. 네. 자, 중국은 그 나라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경제 규모도 미국에 이어 세계 유의이기 때문에 지재권과 관련된 업무도 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또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어떤 법률적인 것도 참 많이 다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준비한 부분 또는 뭐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서 그 시작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또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했던 업무하고 또 가장 크게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시장 발전성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중국 업무를 하면서 또 중국 유학도 갔다 오면서 나름 이제 그 중국인들과의 어떤 관시 있지 않습니까? 관계. 관계. 중요하죠. 관시가 나름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중국 친구들도 많고 근데 관시가 이제 제대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시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을 홍보를 하고 한국 특허 제도를 홍보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막상 이제 특허청 퇴직하고 이제 특허 사무소 일을 해 보니까 다른 부분이 제가 계속 공부만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우리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그 국가 전체의 공익을 이제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허 사무소 딱 취업해 보니까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거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익하고도 직결되지 않는 거는 안 해도 돼. 정말 제한테 필요한 것만 딱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름 어떤 활동하기가 굉장히 좀 제약이 됐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만 뭐 중국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이런데 제가 또 지금은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데다가 제가 언제든지 제가 필요한 세면에 참석할 수 있고 필요한 기업을 만날 수 있고 필요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다 제하고 또 우리 회사하고 이익과 관계되는 일은 뭐든지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공무원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바꿔 얘기하면은 뭐 잘 진로로서는 되겠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적성에도 되게 많이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는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비즈니스 얘기도 많이 듣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또 공무원 한 것도 많이 또 도움이 또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제 공무원 DNA가 아직도 깊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국 지재권에 대해서 한번 또 잠시 얘기를 또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지난 11월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지식재산권의 민형사상의 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천명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주기가 힘든 나라가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변리사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한 그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많은 기업들이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중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가지고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이거랑 중국의 어떤 IP 시장의 보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거치면서 중국의 그 특허 상표에 대한 보호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3건에 대한 무효 심판 우리가 다 이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업이 이기기 힘든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다 이겼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중국이 어떤 남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탈취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 자국민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또 그걸 떠나서 공정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이 IP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지식재산 법원, 고급 인민법원 보통 2심으로 끝납니다. 네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인민법원까지 올라가는데 3심까지 가고요. 3심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2심입니다. 대부분은 2심에서 끝난다. 네. 근데 지금은 2019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고급 인민법원에서 하던 2심을 다 없애고 최고 인민법원에서만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급 인민법원이 전국에 31개가 있습니다. 근데 31개에서 다 IP 소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7개의 법원에서 소송을 해요. 근데 외국 기업이 저 지방에 있는 중국 토종 기업하고 소송을 붙었을 때 네. 과연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공정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은 외국 기업들은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고급 인민법원에서 하던 2심을 최고인민법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최고인민법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거는 외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중국이 많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지재권 분야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도 많은 공평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네. 많이 공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당당하게 진출해라. 진출도 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당당하게 대처해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까운 거리만큼 경제적으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기 변리사님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어렵게 모신 만큼 우리 이종기 변리사님의 업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특히 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또 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내일 또 한번 또 나와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종기 변리사님 내일 다시 뵙겠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大家明天再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